주택시장 수요 감소를 위한 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8월 29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장 50년으로 설정된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기준 30년으로 축소되며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으로 제한합니다. 현재까지는 생활안정기금 주담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대출의 경우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앞으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주담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도 중단합니다.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타 은행 등의 전세자금 대출 대환도 금지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통장 자동대출 한도가 최대 1억 5천에서 앞으론 5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8월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5% 추가 인상했습니다. 전월세 대출 금리도 최대 0.5%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긴축 완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상황은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주담대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한도 축소와 대출 억제 등 부채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에 훨씬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DSR과 LTV 한도 자체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KBS 방송 등에 출연해서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 등과 관련해서 시장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기조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사실상 가격만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원장은 연초에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이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제2금융권보다 1금융금리가 높아진 것도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들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당국이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5조 8,957억 원으로 한 달 만에 6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 대신 비가격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만 먼저 갚는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와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주택자 대출과 갭투자 등 투기 목적 수요로 자금이 흘러가는 걸 통제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주담대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재 40%인 DSR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LTV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전방위적인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6%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을 잡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5.84%로 상승했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변동형 전세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5%에서 5.9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에 적용하는 보증비율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90%에서 100%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비율이 9월부터 70에서 80%로 낮아지게 됩니다. 보증비율이 감소하면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또 신한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대환 시 우대금리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법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디딤돌과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 인상하면서 디딤돌이 최대 3.95%, 버팀목 대출 최대 3.3%로 상승했습니다. 해당 대출은 청약통장 납입액 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서민 대출자들이 내야 할 이자 금액을 더 늘리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수요가 몰린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건 결국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실거주 용도의 대출 상품을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법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또 올해 1분기 디딤돌과 버팀목 대상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고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량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사실 올해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민용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역대 최초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했고 부동산 영끌과 비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빚이 총 3,04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비 44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 총생산 2,40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천억의 약 5배 규모가 국가채무로 쌓이고 있습니다.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빚 증가폭은 1분기 대비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 추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 등은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었다고 전했고 부동산 시장 주담대와 전세대출 증가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국가 채무 상황이 결국 내수 회복을 더욱 제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 쪽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재 금통위원들이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길 정도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2018년에서 2021년처럼 집값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수요 억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 정부가 추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내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도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자는 위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차가 필요하고 최소한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상승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꺼질 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됐으며 금통위원들은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